자, 이번엔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고 소식이 하나 있네요. 미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텍사스주 휴스턴 NRG 파크에서 열린 아스트로 월드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이 일시에 무대 앞으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만 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에서 최소 8명이 압사를 했고요.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객들은 안전 요원이 부족했고 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했던 스콧은 트위터 동영상 성명을 통해서 콘서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 당국이요, 이 관객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주사기로 마약을 투여하는 마약 스파이킹 범죄가 있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이 전문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살인 마약 범죄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마약 스파이킹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약 수사로 전환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콘서트 참석자 다수가 마약 투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콘서트장 보안 요원과 여러 관객은 당시 현장에서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은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마약류 해독제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야 회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서 마리화나 소지 그리고 약물 중독, 불법 침입 혐의 등으로 25명이 체포가 되기도 했고요. 자, 한편 이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한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축제 주최 측과 보안회사 스콧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어제부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일명 육중전회 이거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이 모든 정부의 부처보다 우선하고 있고요. 공산당의 핵심은 중앙위원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고 있는 거고요. 9천만 명이 넘는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이 전국 대표 대회, 당대회를 통해서 주요 정책 사안을 승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에 한 번씩 모든 정책을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중앙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운영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19기 중앙위원회 이번에 지금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회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육중전회는 그 회기 중 6번째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회기마다 7번의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회의마다 주요하게 처리되는 안건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육중전회에서는 공산당 사상 강화와 관련된 논의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 관례적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폐막일에 공보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육중전회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찌감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18일 당 중앙정치국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할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역사와 결의에 주목해서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럼 두 번의 역사 결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겠죠. 그 첫 번째가 1945년 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사상 통일이고요. 두 번째가 1981년에 이 마오쩌둥과 문화 대혁명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혁을 주장한 덩샤오핑입니다. 그리고 이번 육중전회에서는 자, 이렇게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했는데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단 말이죠. 이 해결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를 강조함으로써 이 시 주석의 집권을,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마 세 번째 역사 결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역사 결의란 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요. 10년마다 한 번씩 주석, 총리 바꾸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덩샤오핑이 만든 건데요. 예. 이 모든 당직의 재임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65세 이후에는 새로운 당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덩샤오핑 자신은 당 총석이나 국가주석을 하지 않았지만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았고요. 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국제뉴스에서 좀 봤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장쩌민, 예.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후진타오, 예.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시진핑 네.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순서대로 맡게 된 거죠. 예. 자, 하지만 2018년에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2018년에.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또 초중고교에 시진핑 사상 과목이 개설돼서 국정교과서에도 실렸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가을로 예정된 제20차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원래는 시진핑 주석의 후임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관례를 깨는 건데. 네네. 그러면 중국 안에서 반발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 주석이 예. 장기 집권 계획을 이미 집권 초기부터 착실히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들의 권한을 빼앗고 군권을 강화하면서 이 최대한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작업을 착실히 수행을 했고요. 예. 또 지난 몇 달간 저희가 목도했듯이 기업 길들이기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불어 시 주석은 자신을 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해왔는데요. 마오쩌둥 하면 신중국 건설의 상징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덩샤오핑 하면 개혁개방의 설계자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아마도 중국을 강하게 만든 인물 이렇게 상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강하게 만든 인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헌법에는 사실 사람 이름이 몇 개 등장하지 않는데 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제외하고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게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8년에 시 주석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당 헌에 수록이 됐고요. 2018년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금 일제히 이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이끌고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달성한 핵심 인물로 예. 시 주석을 주목을 하고요. 그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앞으로 또 국제 뉴스면에서 계속해서 시 주석 이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5번 바뀌는 동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라크에서 총리 관저에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새벽에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에 있는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 관저에 예. 적대의 드론이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관저가 부서지고 관저 외곽 경비 담당자 7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 총리를 노린 테러 공격이었지만 총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예. 아직까지 이번 공격의 주체 또는 배후를 주장하는 조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이라크 총선과 관련 있던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이제 아마도 그 총선에서 패배한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다라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세력이 배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라크 총선에서 민심은 외세 거부 선택했고 친이란계가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혹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라크는 이슬람 수니파가 소수고요.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이다 보니까 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쳐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시아파 민병대 세력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게 또다시 이라크에 대한 내정 간섭을 또 더 심하게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